건가요? 네. 너무 멋진 berlin TEDx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 타임이 티켓되고 있군요.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 I'm a girl. 가난한 나라에서 여자아이로 산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난한 나라, 빈곤국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 또 그 중에서도 빈곤국의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Because I'm a girl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플랜 인터내셔널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가난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소녀들의 현실을 알리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의 이름인데요. 작년 11월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는 성별과 연령대가 10세에서 24세 사이에 어린 여자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6억 명이 바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난한 나라, 또 빈곤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사실 상대적인 빈곤이나 정신적인 빈곤 또는 뭐 부의 불균형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빈곤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자면 하루 1.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적게는 인구의 20%서부터 많게는 80%에 이르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위에 우리나라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나라는 1.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전 인구의 2%가 채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그리고 빈 땅들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전 인류의 60% 이상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자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자아이들의 삶은 대체 어떤 걸까요? 여자아이들의 삶을 도식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일찍 결혼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덜 먹어야 하고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때문에 질병이나 에이즈에 감염되고 또 그것들을 퍼뜨리는 전이체가 되고 강제로 성기를 절제당하는 할례를 당해야 되고 때로는 내전 위안부나 소녀병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이 아이들,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데요. 실제로 남아서 선호 사상에 의해서 매년 태어나지 못하는 여자아이의 인구가 6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1억 5천만 명의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이고요. 여자아이들의 영양실조율은 남자아이들의 3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도 안 되는 여자아이들의 15%가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40% 이상이
18세가 되기 전에 출산을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인 여성이 출산 시에 사망할 확률이 거의 2배에 달하고요. 아직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성기를 절제당하는 할례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불쾌하거나 아주 힘겨운 그런 말들인데요. 실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팔의 노예 제도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할례 사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르밀라입니다. 까말라리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네팔 현지어로는 까말라리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6살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이 약을 사기 위해서 부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 강요당했지만 저를 까말라리로 보내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돈을 갚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제가 도시로 가면 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를 그 사람에게 보냈지만 저는 결국 까말라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당을 치우고 물을 끓이고 주인을 위해서 음료를 만들고 방을 치우고 아침 식사를 만들고 보통 6, 7인분의 아침 식사를 만들고 나면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일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작아서 요리를 해야 될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했습니다. 저는 쇠장 안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렇게 12년간을 일했고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노예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가끔 주인들이 아이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은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할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할례 영상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 플레이가 안 되고 있네요. 아마 아까 디스크에서 움직이면서 오류가 났나 본데 실제로 할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성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개를 해서 꿰매는 형태를 하는데요. 문화와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이 형태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할례 문화권의 여자아이들은 한 5살 정도가 되면은 긴 여름방학에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내에서는 할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이 아이들한테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안착되기 전까지 4주에서 6주 동안 이렇게 다리가 묶여야만 하고 상처가 모두 남은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구멍만이 남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 소변과 월경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배 안에 피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모자보건을
할 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이나 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다, 막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소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해당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아주 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이슈들을 레이즈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여드린 것들이 아니라 꽤 흔한 일들이고 흔한 일들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로 연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특정 문화의 그런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관습이나 종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자아이들에게 편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별과 억압들은 때로는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관습이 그리고 통념이 빈곤이라는 요소와 합쳐져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여자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단지 불쌍해서?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전 세계가 공감하는 빈곤 퇴치라는 문제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이런 차별과 억압들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의 색깔과 구슬들이 바닥에 쭉 떨어져 있지만 이것들을 작은 구멍을 내서 하나의 실로 쭉 꿰어낼 수 있듯이 우리 전 인류가 고민하고 고통받는 이 빈곤이라는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여자아이들이고 이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이 빈곤 퇴치라는 문제가 급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들을 봐볼까요? 실제로 우리 세계개발은행하고 옥스퍼드 대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도국, 빈곤국의 여자아이들 개도국의 여자아이들이 1%만 더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나라의 GDP가 0.3%나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프로테지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고요. 반대로 여자애들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손실은 연간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가보자.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는 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100명당 20명에 해당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5세 미만 사망률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5년 동안 더 받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장차 낳는 아이들이 5세 이상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4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케냐에서는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고 기술 교육을 받으면은 그 수확량이 22%나 증가하고 아이들의 영양실조율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 8가지 목표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은 하나의 목표가 아닌 이 빈곤 퇴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 그 가족 그리고 자기들이 다음 세대에 낳을 아이들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걸즈 해피사이클, 즉 여자아이들에 의한 행복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빈곤국 여자아이들의 삶의 도식화를 보셨는데 이제 이 행복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플랜은 지난 75년 동안 전 세계의 빈곤과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왜 사회는 발전하는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클루를 찾으셨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저와 같은 NGO 활동가들이 언젠가 모두 실직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